연말이 다가오면서 며칠 정도 고향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고향에는 오랫동안 연락하던 친구들만 남아 있었어요. 솔직히 그 동네는 예전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고 가로등도 군데군데만 켜져 있어서 항상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제가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친구들은 다음날 만나자고 해서 근처에서 하룻밤만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고향에는 숙박할 곳이 거의 없었어요. 결국 오래된 2층짜리 모텔 하나를 찾게 되었어요. 간판에는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글자가 절반쯤 꺼져 있어서 이름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주차장에는 낡은 흰색 승합차 한 대만 세워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는 너무 조용했어요. 카운터 뒤에서 TV 소리만 작게 들렸고,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다가 잠시 후에야 방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루만 묵겠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열쇠 하나를 꺼내면서 3번 방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열쇠를 건네주기 전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밤에는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지 말라고 하죠. 순간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더라고 하셨어요. 복도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복도 끝에 있는 3번 방은 다른 방들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전구 하나가 깜빡거리는데도 이상하게 그 앞만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죠.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오래된 침대 하나와 작은 TV,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에어컨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조금 났지만 하루 정도는 충분히 지낼 만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밖은 너무 조용했어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없고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보니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툭! 복도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걸어오는 발소리 같기도 했어요. 천천히.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소리는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잠시 후 똑! 문을 한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문만 바라봤어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없더니 다시 2번 두드렸어요. 똑! 똑!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계시는 거 알아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문 열어달라고 하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투가 조금 전 아래층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아래쪽 틈을 바라봤어요. 복도 불빛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어요. 발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로 문 앞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앉아 밤이 빨리 지나기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문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막이 더 무서웠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새벽 3시 11분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괜히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몇 분이 흘렀어요. 그때 복도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사각, 마치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제 방 앞을 지나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끝쪽 창문 앞에 사람 하나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키가 아주 컸어요.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는 기척도 없었어요. 저는 혹시 다른 손님인가 싶어서 조금 더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만 돌렸어요. 몸은 그대로인데 목만 제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다시 문구멍을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처음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문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잠가 두었어요. 체인도 걸려 있었어요. 안심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제가 여보세요 라고 몇 번 말하자 한 남자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 열지 말라고 했죠. 그 목소리는 아래층 프런트에 있던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바로 끊어졌어요. 동시에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2명, 아니 3명쯤 되는 발소리가 제 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방문만 바라봤어요. 잠시 후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철컥, 철컥. 누군가 문이 잠겨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손잡이를 움직이던 소리는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문 바로 앞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한 명뿐이라고 하더라고 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방 안에 저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제 상황을 보고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침이 밝기만 기다렸지만 아직 새벽은 한참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침대 옆에 주저앉아 날이 밝기만 기다렸어요. 문손잡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복도에서는 가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새벽 내내 복도에는 사람의 기척만 계속 이어졌어요. 창문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6시가 조금 넘었더라고 하셨어요. 저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너무 조용했어요. 밤새 그렇게 많은 발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복도 끝 창문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바닥에도 발자국 하나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로비로 갔는데 어젯밤에 봤던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중년 여자가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 근무하시던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묻자 여자는 잠시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모텔에는 직원이 저 하나뿐이라고 하죠.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분명히 어젯밤에 체크인도 도와주고 방 열쇠도 준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오래된 열쇠 보관함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3번 방 열쇠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열쇠와 똑같은 번호였어요. 여자는 그 방은 몇 달 전부터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하셨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이 갈라져 위험해서 잠가 두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어젯밤 저는 그 방에서 잤어요. 제 가방도 아직 그 안에 있었어요. 여자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3번 방 앞에 도착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에는 굵은 나무 판자가 여러 개 박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은 것처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출입금지 종이도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안에서 잤다고 말하자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문자는 딱 한 줄뿐이었어요. 어젯밤에는 문을 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죠. 저는 급하게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됐어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어요.
어젯밤 저를 안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모텔을 떠났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동네 근처에는 가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한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어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잠시 후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한마디만 남기더라고 하죠. 이번에도 문을 열지 말라고 하죠.